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오늘 5주기를 맞았습니다. 침몰 원인이 아직 미국인 가운데 증거 조작 의혹 등 밝혀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 텃밭을 놓고 민주당과 야권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지역 경제계가 향후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노래방 거물 비상구에서 떨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5년입니다. 그동안 참사와 관련된 가장 큰 의문은 왜 침몰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무트로 옮기고 모형 실험도 실시해봤지만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결정된 뒤 특별법에 의해 꾸려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선공학자들과 해양 전문 법조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기대를 모았습니다. 인양에 이어 누워있던 선체를 바로 세우고 선체 조사와 모형 실험 등을 진행했지만 침몰 원인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끝내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양쪽의 의견을 따로따로 이렇게 작성하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국민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내인설과 열린안으로 나뉜 두 가지 결론의 가장 큰 차이는 외력 가능성에 있었습니다. 김창준 위원장 등 3명의 위원이 주장한 내인설이 나쁜 보건성과 부실한 화물 고박, 방향타 조절 장치의 고장 등으로 선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열린안을 주장하는 3명은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내적 요인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배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인 핀 안정기가 최대 작동 각도를 초과해 돌아가 있던 점과 외판의 변형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조위의 내인설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없고 선조위에서 있었던 열린안이야말로 선조위 활동의 유일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제를 이어받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외력의 가능성이 제기된 핀 안정기가 침몰 당시 해저면에 닿는 힘에 의해 변형됐을 가능성도 검토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출범한 2기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순간을 기록한 영상 저장 장치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영상 저장 장치가 건져 올려진 당시에도 의심스러운 점은 많았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해군의 수거 영상, 오른쪽은 검찰이 확보한 영상 저장 장치입니다. 해군 영상 속 장치에는 손잡이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는데 검찰에 제출된 DVR에는 고무 패킹이 붙어 있습니다. DVR 잠금 장치 열쇠 구멍 방향도 다릅니다. 세월호 CCTV 녹화 장치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보였던 그 DVR과 검찰 증거로 제출된 이른바 세월호 DVR은 서로 다른 물건이다. 지난 2014년 6월 영상 저장 장치가 건져 올려졌을 당시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인 DVR을 사고 2개월 뒤에야 회수한 것은 수사 기본에도 맞지 않습니다.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세월호 DVR은 마대자루에 담겨 바지선 한쪽에 사실상 방치돼 있었고 DVR을 건져 올린 뒤 이틀이 지나서야 부식 방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것을 인양하였을 때 특별한 이런 봉인 조치라든지 혹은 부식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원된 영상 저장 장치에는 8시 46분 이후 상황은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가 남지 않은 겁니다. 관련하셨던 분들, 관계하셨던 분들 중에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좀 벗는다는 각오로 저희에게 제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전면 재조사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완연한 봄 기온이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했고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이 더 포근해지긴 했지만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모두 오르면서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집니다.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지금은 구름의 양 거의 없는 상태지만 낮부터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 늦은 밤에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공기도 맑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에선 텃밭을 탈환하려는 민주당과 야권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우세해 보이지만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여욱 기자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에 밀려 참패를 당했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단지 한 석만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80% 이상을 차지했던 앞선 두 번의 총선과 비교하면 정반대가 된 겁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총선까지 유지된다면 텃밭 탈환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회라는 지방 권력을 장악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가장 승리 가능성이 높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엘리트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지역의 인물난 속에 민주당이 야권의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할 만한 더 나은 인물을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3지대론을 앞세운 야권발 정계 개편론이 현실화되는 것도 민주당에겐 좋을 게 없습니다. 선거제 개편이나 선거구 획정도 중대 변수여서 민주당과 비민주 간의 텃밭 경쟁은 현재로선 민주당 우위를 점치긴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 성향, 쉽게 말해서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유권자들이 내년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탄핵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호남은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적폐 청산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조사에서 75%에 달했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는 53%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한다는 평가도 92%에서 72%로 1년 사이에 2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민주당 대 비민주당의 구도로 압축되는 호남의 선거 구도에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지지율 변화는 총선 결과와도 직결됩니다. 지지율의 핵심 변수는 민생 경제와 개혁.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서 성과를 낸다면 민주당이 순풍을 달겠지만 실패한다면 심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싹쓸이로 이어졌던 20대 총선,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17대 총선, 민주당이 참패했던 역대 선거에 비춰보면 바람이 불 때는 아마도 태풍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필리핀의 조안나 까리뇨를, 특별상 수상자로 인도네시아의 디알리타 합창단을 선정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조안나 까리뇨는 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버리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필리핀 독재정부에 맞서 원주민의 권익 증진과 인권보호 등 민중투쟁 활동을 해왔다며 인권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별상에 선정된 디알리타 합창단은 인도네시아 반공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피해 여성들이 만든 단체로 음악을 통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른 피해자를 지원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경제계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파장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호남에 뿌리를 둔 기업이 쇠락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호그룹은 이사회를 거쳐 아시아나 매각을 포함한 수정 자구 계획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제출했습니다. 5천억 원에 이르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호는 핵심 계열사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고 나면 금호그룹에는 금호고속과 금호산업 등만 남게 되고 자산 규모는 11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60% 이상 축소돼 세계 25위 대기업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경제에 영향이 컸고 문화와 스포츠 발전에도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어떤 상실감이랄까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상징성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금호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지역 인재 등용의 길이 좁아지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오너 경영의 그 틀을 벗어나서 지역의 향토 기업으로 다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1946년 광주 택시를 시작으로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경영진의 잇단 실책으로 회사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 우리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어서 뉴스원 광주전남본부 박영래 취재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우리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어떻게 미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매각을 결정한 시점이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아직은 구체화되거나 수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적자를 무릅쓰고 지역기업이라는 이유로 운행을 이어오던 광주 김포 노선의 운행 중단 등의 조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광주 전남을 모태로 출범한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약화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게 되면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자산 규모는 10조 원에서 4조 원대로 추락합니다. 네. 이는 세계 60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견기업 수준인데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쳤던 직간접적인 영향들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히 그 지역민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아쉬움이 아무래도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광주 전남에서 시작해서 재계 서열 6위까지 올랐었던 그룹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추락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 무리한 도전이 결국 화를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에 자산 6조 원의 대우건설, 또 이어 2008년에 자산 4조 원의 대한통운을 연달아 인수한 게 화근이었는데요. 네. 당시 이들 기업을 인수하면서 금호아시아는 재계서열 6위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네.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지면서 그룹이 해체 위기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 인수한 두 기업의 자산 가격은 10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그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의 시가총액보다 많은 금액인데요. 네. 이 더 큰 문제는 두 기업을 인수한 후에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국내적으로는 경기 불황에 따른 실적 부진이 이어졌고 네. 또 세계적으로는 금융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자금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룹이 위기를 맞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호타이어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까지 매각이 되면 아마 그룹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남아있는 회사들, 금호고속, 금호산업 잘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아시아나항공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룹 핵심 자산은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정도만 남게 됩니다. 네. 이 자산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조 원대로 감소합니다. 이 대기업 집단이라는 타이틀은 잃게 되지만 이 남은 기업의 재무 구조 등은 오히려 좀 견실해질 전망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는 금호산업인데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 매각 가격은 이 조 단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돈이 금호산업과 또 금호고속 등 남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남은 기업들은 건전성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겠다고 결정이 나자마자 주가가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반기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소식에 어제 그 금호그룹 관련 주가는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 산업은 물론 또 자회사인 에어부산까지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여기에는 그 시장의 기대가 긍정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당장 채권단에서 5천억 원이 풀려서 유동성 해소에 지원되고 이 매각 대금까지 들어오면 그룹의 자금난이 크게 풀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시아나항공 매각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제출한 수정 자구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대기업들 상당수가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인수 후보로는 이 항공업에 관심이 많다는 SK 또 한화 등 대기업이 꼽히고 제주항공을 소유한 애경그룹 또 신세계 등 유통업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해외 자본 참여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이 항공 부분은 관련법으로 이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를 경영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매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원 광주전남본부 박영래 취재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의 한 노래방 건물 비상구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떨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불이 나면 탈출구로 쓰라고 만든 비상구인데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오히려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남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래방 건물 2층의 외벽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39살 박모 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방에서 나갔는데 화장실과 비상구로 착각해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화장실 문인 줄 알고 비상구 문을 열었고 3m 아래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나간 것은 룸에서 한 이야기고요. 네. 저희들이 그 업장 내 CCTV가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그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달엔 충북 청주에서도 노래방 2층 비상구에서 남성 5명이 떨어져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비상구 추락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2017년 관련법이 개정돼 비상구가 열렸을 때 추락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벨과 추락을 막아주는 로프, 경고 스티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업소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돼 이 같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지금 표지하고 거기에 시건만 돼 있었고 지금 경보음 장치라든 이런 로프라든 이런 부분들은 2019년 12월 25일까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이 같은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떨어진 사고는 전국적으로 6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고가의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68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8시 반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건물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서 800만 원어치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 12범인 최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지역 16번째 소방서인 장성소방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어제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에 소방공무원 100여 명과 2개의 안전센터 등을 갖춘 장성소방서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장성 지역은 담양소방서 관할로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이 다소 늦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잇따라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중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가운데 백업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회색이 짙어가던 9회 투아웃 상황. 대타로 나선 한승택 선수가 경기를 뒤집는 만루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한승택의 그랜드 슬램!
전날 12회 연장열투를 치른 뒤라 경기를 내주면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팀을 구해낸 짜릿한 한 방이었습니다. 한승택 선수는 일요일 경기에서도 귀중한 동점 홈런을 터뜨렸고 이창진 선수는 데뷔 6년 만에 터진 첫 홈런으로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절실하게 준비 열심히 했고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건희 선수는 977일 만에 선발승을 따냈고 군복무까지 마친 계절 출신의 늦가기 신인 양승철 선수는 프로 데뷔 첫 경기에서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과 부진으로 대거 이탈하면서 1.5군으로 평가받는 기아지만 백업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지난주 성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리그 1, 2위 팀인 NC와 SK를 상대로 3승 1무 1패, 팀 순위도 6위로 올라섰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유쾌한 반란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기아는 이번 주 롯데와 두산을 상대하며 상위권 도약을 노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선 7기 노사 상생도시 광주 실현에 지역 택시업계가 동참했습니다. 광주시와 택시업계 노사는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통한 노사 상생 분위기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민주노총 소속인 전국 민주택시 노조연맹 광주본부 12개 지부와 광주 지역 택시노조 21개 분회 등 총 33개 노사 대표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북구 망월묘지공원에 내구용 가족봉안 평장 분묘 총 1,700여 기를 오는 22일부터 선착순 분양합니다. 신청은 공고일 현재 광주 거주자를 비롯해 나주와 화순, 담양, 장성, 한평 등 인근 5개 시군 생활권도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60년이며 공급 가액은 223만 원입니다. 광주은행이 6억 원의 광주 상생카드를 구매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사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구매를 통해 광주은행은 임직원 복지 포인트 5억 원과 개별 구매 1억 원 등을 매입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광주 상생카드가 출시된 이후 20일 만에 6,300여 장이 발급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 프리미어, 오비 등 주요 맥주의 공장 출고가가 오르면서 음식점 내 주류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류회사 오비 맥주는 최근 원재료 가격과 제반 비용이 올랐다는 이유로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가량 인상했는데요. 이에 따라 맥주 소비자 가격은 100원에서 200원가량, 술집 맥주 가격은 1,0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평생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동구에서 운영됩니다. 찾아가는 배달 강좌는 한지공예, 캘리그라피, 요가 등의 전문 강사가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오는 형태로 동구청에서 강사비를 지원하는데요. 동구에 주소를 둔 성인 10명이 모여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경험을 흙으로 빚어내는 정춘표 작가의 개인전 미몽 2부의 꿈이 오는 23일까지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정 작가는 고향의 향수를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에 담아왔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풍요와 사랑을 뜻하는 사과와 자유로움을 뜻하는 새가 함께하는 설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이른바 혼족에 집중한 전시가 있습니다. 산수미술관에서 5월 3일까지 열리는 1인분 인생, 5 언론어들의 이야기인데요. 지역 청년 작가 5명이 바라보는 혼족 현상을 설치, 관객 참여형, 회화미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합니다.